구구절절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과 같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이 판결문에서 가장 흔들리는 부분이 있어요. 원고 측 주장에 약간 약점이 있는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다 적시를 하면서 당당하게 쓰다가 23페이지부터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좀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상 투표지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배춧잎 투표지나 일장기 투표지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데 이 23페이지는 선관위에서 가장 약점으로 생각하는 그 이상 투표지에 대한 변명을 이 대법관들이 판결을 통해서 아주 기상천외하게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일단 무효 투표 사유 중 하나로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한다. 말하자면 정규 투표지가 아닌 것 사용했으면 무효 투표 사유가 됩니다.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 제179조 제1항 1호인데 쉽게 말하면 정규 투표용지 사용하지 않은 것은 무효 사유가 되죠. 그런데 이 대법관들이 선관위의 변호인이 되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약간 이상해 보여도 웬만하면은 다 정규 투표지로 인정을 해준다는 뜻이죠. 지금까지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는데 그것도 전제 조건이 있거든요. 약간 좀 이상한 경우도 있었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투표록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돼요. 24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장에 날인이 누락된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투표용지는 정규의 투표용지를 본다.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죠. 이 경우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의 날인 누락 사유가 투표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투표용지 교부 매수와 투표 수와의 대비, 투표록 등에 따라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선거인에게 정당하게 교부한 투표용지로 판단되는 것은 정규의 투표용지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사유가 기재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접힌 흔적이 없는 것, 투표관리관인이 뭉개져 날인된 것, 투표지 오른쪽 면이 일부 절단된 흔적이 있는 것, 투표지 좌우 여백이 다른 것, 종이가 일부 찢겨지거나 접착체의 흔적이 있는 것, 투표지 하단에 비례대표 투표지에 인쇄되어야 할 내용이 일부 인쇄된 것, 검은색으로 인쇄되어야 할 부분이 검은색이 아닌 다른 색으로 인쇄된 것. 쉽게 말하면 여기서 뭐 뭉개진 것, 일장기 투표지를 말할 것이고 하단에 비례대표 투표지에 인쇄되어야 할 내용이 일부 인쇄된 것, 이런 것이 배춧잎 투표지죠. 앞바탕 투표지, 뭐 일장기 투표지, 화살표 투표지, 온갖 것들이 다 있는데 이걸 전부 다 판결문에서는 살짝 완곡하게 써서 마치 정상적으로 보이도록 배춧잎 투표지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투표지 하단에 비례대표 투표지에 인쇄되어야 할 내용이 일부 인쇄된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거 다 정규 투표지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투표록에 기록된 게 없어요. 이런 투표지로 투표를 했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수년간 부정선거 투쟁을 하고 있고 수없이 많은 기사들의 댓글을 쓸 수 있는데 어떤 유권자도 나도 이렇게 살짝 뭐 잘린 것, 배춧잎 푸딩딩한 것 이런 거에 나 투표했어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 판결문에서 선관위 변호인 노릇을 하는 재판관이 글을 쓸 때 심히 흔들리는 부분이 있어요. 증인들의 그 증언이 몇 개 들어있거든요. 그 증언 이제 몇 개를 제가 읽어드릴 텐데 31페이지에 제가 이 부분은 좀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장기 투표지를 이제 변명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송도 이동 제6투표소 투표지 중 투표관리관인 인형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장이 뭉개진 투표지에 관하여 본다. 증인 황현일의 증언 2021년 6월 20자 검증 결과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투표소에서는 선거일 당일 투표가 이루어졌고 총 투표수는 1974표인 사실, 위 투표소에서 투표된 투표지 중 다량의 투표지의 투표관리관 인형이 뭉개진 상태였고 이에 이 법원은 검증 과정에서 투표관리관인의 인형이 뭉개진 투표지를 무효표로 판정한 사실, 위와 같은 이유로 검증 절차에서 무효표로 판정된 투표지 중 원고가 선별한 10매를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그중 5매는 투표관리관인이 쉽게 확인이 되었고 나머지 5매는 상대적으로 식별이 어려운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위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은 이 법정에서 투표 사무원에게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인을 날인하여 교부하도록 지시하였을 뿐 자신이
위와 같은 투표용지를 본 적이 없고 위와 같은 형태의 투표용지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거나 이를 투표록에 기재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위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인이 뭉개져 찍힌 투표지가 다량 발견되었고 그중 이 법원이 육안으로 확인하여 투표관리관인의 확인이 어려울 정도에 이른다고 판정한 것은 총 294표이며 나머지 투표지는 투표관리관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상태였고 무효표로 판정된 투표지도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상당 부분 투표관리관인 인형이 추가로 확인되었으며 위 투표지가 비교 대상 투표용지와 동일한 용지에 인쇄된 것으로 볼 수 있음은 위에 살핀 바와 같다. 이렇게 이상한 투표지를 관리관도 본 적도 없고 심지어는 관리관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런 내용인데 이 판결문은 선관위 입장에서 그냥 근거도 없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재판관님들한테 이렇게 말을 해드릴게요. 입증 책임 얘기하지 말고요. 입증 책임, 증명 책임의 가장 핵심적인 법리는 항변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입증 책임이 선관위에 있거든요. 배춧잎 투표지 같은 거 나올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사실 그 배춧잎 투표지를 누가 찍었는지조차도 확인할 수 있어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선관위에 입증을 더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냥 유력한 증인이 나 이런 거 본 적 없어요 라고 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한데요? 국가기관 국회의원들이 눈치가 보이고 권력자들이 눈치가 보이십니까? 제3자 누군가가 범인이라고요? 제3자 누군지 이런 말하라고요? 제3자가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혜주, 박찬진 수사하면 답 나온다니까요. 지금 대법원은 이 선거무효소송이 갖고 있는 그 행정소송법적인 일반 특징을 핑계거리로 삼아 일방적으로 입증 책임을 원고에게 뒤집어 씌우고 항변할 때도 항변을 대법관이 대신해 줍니다. 오히려 선관위 변호사들은 별로 항변도 안 해요. 부정선거 범인들의 로펌으로 전락한 대법원. 국가의 죽음이죠. 국가의 죽음입니다. 일장기 투표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조금 더 읽어드릴까요? 비록 위와 같이 투표관리관인이 뭉개져 날인된 투표지가 존재하였더라도 선거인들이나 참관인들이 이에 대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 아니 이 투표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본 적이 없는데 참관인들이 이런 걸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의를 제기합니까?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 투표관리관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그 사실을 투표록에 기록하지 않은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아니 이런 걸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보고를 해요? 이런 투표지가 있으면은 선거하는 사람들 또는 참관인들이 말을 했겠죠. 없었던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법관님들은 전혀 떠오르지 않습니까? 투표록에 기록이 안 돼 있었다는 것은 선거인들이 보고도 말하지 않았다, 유권자들이 보고도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해 줍니까? 대법원이 이제 로펌이 됐어요. 선관위 로펌이 됐습니다. 오히려 그 투표지는 정규의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인을 찍는 과정에서 인형이 뭉개진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무효 투표로 판정해야 하는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와 같은 형태의 투표지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다량의 투표지가 위조되었다고 추단할 만한 정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투표지가 위조된 투표지에 해당하고 나아가 이 선거 부정선거 및 선거 무효 사유의 증거가 된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투표하던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았으니까 기록이 없겠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투표 현장에서 그런 투표지를 본 유권자가 없고 참관인이 없고 또 그런 보고를 받은 관리인이 없었다는 것이 더 중요한 사실이죠. 이상하게 생각을 해야죠. 그 판결문에서 대법관이 가장 흔들리는 부분은 바로 이상 투표지에 대한 분석이에요. 굉장히 이제 흥미진진한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이상한 투표지들 다 있을 수 있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35페이지에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주로 원고의 주장을 보도한 기사이거나 같은 취지에서 투표지 분류기의 조작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유튜브 동영상에 불과할 뿐, 투표지 분류기 자체에 통신 기능이 있다거나 투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 아니, 투표지 분류기에 통신 기기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볼 시간도 안 주고, 모든 노트북은 다 폐기 처리하고, 서버는 아예 보여주지도 않고, 사본을 기록했다는 것으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선관위 대변을 하죠? 말하자면 지금 중앙선관위나 그 연수을 선관위 변호인보다 이 판결문을 쓴 대법관이 훨씬 유능한 변호사입니다. 말하자면 이 판결문은 그냥 선관위 변호인이 쓴 판결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내용은 정말 기상천외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투표 현장에 투표지 분류기와 인터넷이 연결됐을 가능성,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36페이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건 선거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에는 LG전자에서 제작한 제어용 노트북 및 앱손에서 제작한 프린터가 장착되어 있고, 위 노트북에는 무슨 랜 카드 등이 장착되어 있지 아니하며, 프린터의 경우 무슨 랜 카드가 제거될 경우 프린터 작동 기능이 불가능한 탓에 펌웨어에 무슨 랜 기능을 비활성화하여 납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선거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는 무선 인터넷이 연결될 수 없기 때문에 외부 통신 등을 이용하여 투표지 분류기의 동작을 제어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과학의 영역이죠. 기술의 영역입니다. 이런 부분을 과학자들이 중립적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나요? 대법관들이 어떻게 알아요? 위법 사실에 대해서, 불법 사실에 대해서 항변을 하는 쪽에서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데, 항변 사실은 입증할 필요도 없다. 그냥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다 받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대법관들이 선관위 편을 드는데, 원고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제기됐던 모든 사실에 대해서 다 분석을 했지만, 저는 참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QR코드에 관한 것입니다. QR코드에 대해서도 선관위의 입장을 100% 받아들입니다. QR코드 일련 번호가 일치됐다고 할 때 저희는 지금까지 사전 투표지를 전반적으로 10,000표 이상을 새로 찍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 가능성은 아예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차원 바코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정말 바코드와 QR코드가 동격입니까? QR코드가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IT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면 더 있을 겁니다. 항변 책임을 갖고 있는 선관위의 입장은 무슨 말을 해도 검증 없이 100% 다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밖에도 박주현 변호사가 아주 구체적으로 주장해왔던 우편 투표 문제에 대해서, 그건 우체국 소관이지 선관위가 어떻게 알아? 그런 식으로 써놨어요. 굉장히 놀랍거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까지 저희가 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 제기했던 거의 모든 사실에 대해서 일정하게 검증을 하려고 했는데, 검증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선관위 변호인 역할을 했어요. 이 판결문은 오지랖을 넓혀서 심지어 부천 신중동 사건 같은 것도 언급을 했는데, 그것을 언급할 때는 어쨌든 그런 것은 다 연수을 문제 아니야, 이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중앙선관위에 유리한 것은 연수월 문제 아니야, 다른 지역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지역에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할 것에 대해서는 미리 선제적으로 제3자 누가 범인 누군지 아예 이름을 말해, 이런 식으로 기가 막힌 법리를 사용합니다. 저는 이 판결문을 쓴 분이 조재현 재판관이면, 조재현 재판관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뭐 매수 당하지 않고도 이렇게 쓴다면 그건 정말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것 같습니다.